숫자란 수를 기록할 필요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숫자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0에서 시작되는 숫자는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무한대의 숫자 중 유독 우리의 마음을 끄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숫자 3. 그 때문일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에는 3이란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신화학자 김원익 박사와 함께 숫자 3의 비밀을 밝혀보자.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숫자 3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세판을 하고요. 또 미인대회에서도 진선미 이렇게 3명을 뽑고 올림픽에서도 금, 은, 동메달 이렇게 3명에게 메달을 줍니다. 이렇게 숫자 3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데요. 숫자 3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신화학자 김원익 선생님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화 인간의 거울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숫자 3에 집착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주신다고요. 예, 저도 왜 숫자 3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도 친구가 2명이었고, 친한 친구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또 2명이었어요. 근데 또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요. 대학교에서도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을 신화를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3이라는 숫자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나도 무의식적으로 네. 그 3에 집착을 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제가 이 3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숫자 3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 김원익 박사님의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리어 왕에게는 3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리어 왕이 팔순이 돼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딸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영토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건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흡족해가지고 이 재산과 영토의 3분의 1씩을 큰딸과 둘째 딸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셋째 딸 누구였습니까? 셋째 딸이었는데요. 이 셋째 딸이 가만히 그 언니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약간 뭔가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딸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저렇게 가머니설로 아첨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 리어 왕이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도리에 따라서 사랑할 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어 왕이 화를 내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3분의 1의 영토와 재산을 이 큰딸과 둘째 딸에게 다 줘버렸죠. 자, 리어 왕뿐이 아닙니다. 그 전 세계 소설과 동화에는 삼형제나 세자매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 동화 돼지 삼형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동화 바보 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동화나 소설에 나오는 삼형제나 세 자매 중 첫째나 둘째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약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중에 뭐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동화나 어디까지나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독차지하지요. 그에 비해 막내는 어떻습니까? 수더분하고 착합니다. 그렇죠?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요. 형님들이나 언니들한테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막내예요. 막내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언니들이 탕진한 재산을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우환을 깨끗이 없애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자신을 구박을 했던 형들이나 언니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작년에 인기리에 이제 방영이 되었던 그 KBS 드라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수상한 삼형제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 삼형제의 성격이 이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마 작가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동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작품을 쓸 때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상한 삼형제의 첫째는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김건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건 KBS의 홈피에 들어있는 설명입니다만은 우유부단하며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향에 성공 의지도 약하고 되는 대로 그저 편하게 사는 게 좋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둘째는 이름이 또 뭡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김현찰입니다. 그렇죠? 현찰을 좋아해가지고 사장님 성함이 참 좋으시네요. 현찰. 이러니 현찰이 안 들어오고 백입니까? 둘째야? 약에다 생각하고 고문까지 싹 마셔. 어? 형과는 늘 팽팽한 라이벌 관계고요. 이 관계가 아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집안 갈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면서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셋째를 한번 보십시오. 셋째 이름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셋째 이름이 뭡니까? 김이상입니다. 이상. 세상에 우리 막내 최고다 최고. 권 여사, 나 안 보고 싶었죠? 우리 장한 막내 장이야. 이 악물어 그 여자 대신이다. 나 수상경찰서 강력 1팀장 김이상 경감이다.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꼬인데가 없고 유머스러워하고 막내 특유의 애교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 속담이 있죠. 셋째 딸은 보지 않고도 데려간다. 그런 어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셋째 두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은 뭐 첫째밖에 없죠.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이 뭐 맞아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째도 참 드물고요. 많이들 나와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첫째에서 그치거나 둘째에서 그치는데요. 셋째의 어떤 개념이 지금도 뭐 통용이 될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최진 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제일 예쁠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둘째 딸이 제일 예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딸일까요? 바로 여기에 3의 숫자의 어떤 마력이 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그 막내인 셋째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리오 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리오 왕의 막내가 있어요. 셋째가. 근데 이름이 코딜리아인데요. 이 코딜리아는 불행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 재산을 물려받은 두 언니가요.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버지를 학대하더니 리오 왕을 학대하더니 아버지를 궁전에서 몰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니 그 큰언니가 이 둘째를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코딜리아가 그 첫째 언니의 만행을 좀 막아보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남편이 프랑스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막내가 어떻습니까? 이 첫째한테 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